잘 모르겠지만 그 40대 이상의 남자들은 미치죠, 람보 보면. 근데 이제 람보 2는 람보 1에서 이제 나왔던 람보가 람보 2는 특별한 지명을 받아요. 베트남에 있는 그 포로들을 구출해봐요. 그러면서 미국 이제 국방성에서는 야, 네가 필요한 무기 다 우리가 제공해줄게. 그때 람보가 그런 거예요. 난 당신들 무기 제공 필요 없다. 내가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활을 준비한 거예요. 활인데 활 앞에 폭탄을 장착한 이런 거예요. 왜냐? 그러니까 미국 국방성에서는 야, 우리 집 최신식 무기 많다니까. 람보 활. 베트남에서 니들이 싸워봤냐? 베트남에서는 그런 무기 안 통한다는 거죠. 즉 내가 싸울 곳이 정글이냐, 시가전이냐, 공중전에 따라서 무기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신나게 잘 싸우죠. 람보2에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스킬책 좋아요. 근데 그 스킬을 가지고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는 그 사람을 집중해야 된다. 라는데 그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인트레스트입니다. 제가 이제 변호사 업무를 하고 있는데 변호사란 업무도 이렇게 대외적으로 광고를 잘 못하는 의료법이나 변호사법이 광고가 많이 제한되어 있어요. 즉 입소문을 통해서 돈을 버는 그런 사업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 저 앞에 온 사람을 딱 저 사람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100만 원짜리 옷을 하나 살 때도 얼마나 신중하게 고르십니까? 근데 우리 회사가 우리 집이 어떻게 될 수도 있는 이런 사건을 만약에 변호사에게 맡긴다. 얼마나 이 변호사를 초이스하는데 신중하시겠어요? 딱 그 들어가서 변호사가 하는 얘기 다 들어가면서 저 사람이 어떤 표정을 짓느냐 민감하게 아마 반응할 겁니다. 제가 처음에 변호사 개업하고 난 다음에는 철저하게 누가 오면 그 사건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 이 사건이 이렇고요 저렇고요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런데 한 5, 6년 지나면서 사건이 아니고 사람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오시면 그분의 얘기를 들어요. 저는. 제가 왜 얘기를 듣냐, 이분의 지금 심리 상태가 어떻고 이 양반이 어떤 사람인가를 제가 파악을 하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사건들이 요즘 많습니다. 정말 내리고 있던 핵심 기술자가 경쟁사로 스카웃되고 하는 거예요. 사장님은 좀 열받죠. 그걸 이제 법적으로 따지면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경고장도 보내고 뭐 여러 가지 조치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케이스. 사장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저는 어떤 상황인지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서 저는 그분이 어떤 어휘를 쓰고 어떤 감정인가를 제가 보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자식이 말이죠. 내가 진짜 딴 놈들은 내가 월급 못 줄 때 그 놈은 내가 챙겨줬거든. 지가 뭐 또 뭐 야간 대학 간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내가 배려를 했단 말이지. 내가 동생처럼 생각했는데 이 자식 이럴 수가 있단 말이지. 화가 나 있는 거죠. 그럼 저는 기분이 좋아도 약간 화나는 모드로 바꾸는 거예요. 그런 나쁜 새끼가 있습니다. 그런 놈들은 콩밥을 좀 먹여야 돼요. 근데 만약에 사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이렇게 유출이 돼서 지금 이걸로 통해서 우리한테 이제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손해액이 한 5억 정도 나오고 잠정적으로 한 7억 정도의 숫자를 가지고 차분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저는 다시 차분 모드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네. 바로 그런 사건이 그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입니다. 제가 지난 10년간 그런 비슷한 사건을 한 12건쯤을 수행을 했는데 한 8건은 제가 전부 승소를 했고 나머지 4건은 조정을 통해서 원만하게 잘 결과를 이뤄냈습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첫 번째, 저놈이 말이지 막 그랬다 이런 사람한테 제가 뭐 이렇게 그게 별로 안 먹혀요. 반대로 차분하게 이게 앞으로 손해가 7억쯤 될 것 같고 변호사님 그런 나쁜 새끼는 콩밥 이게 완전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실제 그 아까 화난 그분 사건을 제가 맡아서 1년간 했는데 그분이 뒤에 그러시는 거예요. 저 변호사 내가 이제 와서 얘기인데 근데 변호사 내가 여러 번 만나고 지금 저 변호사 그 마지막 한 건데 내가 왜 저 변호사를 초이스했는지 모르지? 잘 모르겠는데요. 내가 그렇게 화나 있는데 그걸 같이 공감해 주니까 그 콩밥 내가 그 얘기에 정말 감동했다니까. 그게 이제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미러가 이제 그 거울이죠. 미러링. 그래서 제가 이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설득하려고 그러면 내가 많은 기술, 스킬을 쌓는 것보다 더 먼저 이 사람을 보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그림이 오늘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그림입니다. 이제 하버드 협상론에서 나오는 그 그림인데요.
우리 빙산에서 보이는 부분이 포지션, 숨어있는 부분이 인트레스트, 더 밑에 숨어있는 히든 인트레스트다. 포지션은 보이는 거, 인트레스트는 보이지 않는 거. 잘 모르시겠죠?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즉, 하버드 협상단에서 한 얘기는 이 밑에가 훨씬 크잖아요. 밑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넘어가고. 여러분이 만약에 편의점 주인인데 누가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콜라 주세요, 콜라. 콜라 주세요는 그 사람이 명시적으로 하는 요구예요. 눈에 보이는 위에 뒷부분 포지션이에요. 근데 요즘 웰빙이다 그러다 가지고 콜라를 안 받아놨어요. 콜라 없어요. 콜라 없는데 콜라 달라 그러면 콜라 못 팔지 않습니까? 딜이 안 이루어져요. 그런데 여기서 이 빙산 밑을 한번 보는 거죠. 즉 콜라 달라는 저 밑에는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혹시 내가 목이 마른데 뭐 없어요? 즉 저 사람은 뭔가 목이 마른데 뛰어들어와서 맨날 광고 들으니까 콜라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만약에 저 사람이 목이 마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콜라를 찾는 거라 그러면 대안이 가능하죠. 이 17차나 포카리 스웨트를 제시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물론 고객이 이렇게 얘기해주면 가장 좋죠. 와서 제가 지금 운동을 하고 와서 상당히 목이 마른데 이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음료를 주십시오. 그럼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콜라 주세요. 그러면 콜라 주세요라고 말한 사람한테 이런 식으로 지금 17차나 다른 것을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그러면 100명 중에 90명은 그냥 그래 여기다가 한 가지 권위의 법칙을 쓰는 거죠. 지난달에 생각경상 비밀 봤더니 서울대 교수 양반이 17차에게 그 갈증 해소에 정말 도움된다고 그거 못 보셨어요? 그래요? 나머지 10명은 에이 콜라 없어요? 가버리겠죠. 그 사람은 포지션도 콜라 주세요, 인트레스트도 콜라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고객이 뭔가 얘기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웅진코웨이 정수기를 샀다, 정수기를 렌트했다. 그럼 저 사람은 정수기를 갖고 싶은 겁니까? 아니면은 깨끗한 물을 먹고 싶은 겁니까? 깨끗한 물을 먹고 싶은 거예요. 더 나아가서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객의 인트레스트를 보게 되면 훨씬 접근할 수 있는 게 많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합니까? 웅지는 일단 그 정수기 집어넣어 놓고 코디 아줌마들이 수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건강에 관련된 많은 것들 풀어놓지 않습니까? 고객의 인트레스트를 자극하기 위해서. 똑같은 겁니다. 약국에 가서 보면 고참 약사가 있고 신찬 약사가 들어왔어요. 누가 들어와서 저기 펜자르세요, 펜자? 신찬 약사, 펜자는 없는데요?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고참 약사라면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펜자를 주세요가 눈에 보이는 거죠. 근데 펜자를 달라고 하면 뭔가 두통이든 치통이든 생겼든 뭔가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럼 물어봐야 되죠. 어디가 아프십니까? 저희 자식과 지금 치통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최근에 그 서울치과협회에서 나온 그 권장된 약이 있는데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 김대리가 최근에 소개팅을 했는데 너무 이 아가씨가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좀 지르자 싶어서 프랑스 레스토랑을 딱 예약하고 애프터 신청을 하고, 근데 분명히 프랑스 레스토랑 가면 이게 무슨 와인을 시켜야 되는데 와인을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엔젤이 이대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좀 이렇게 폼 나면서 좀 이런 와인 뭐 없냐? 내가 좀 마서 좀 폼 좀 내고 싶은데. 그래? 그러면 그거 괜찮아. 이게 샤또 라뚜르인데 샤또 라뚜르 빈티지 한 2007, 8분 다 괜찮아. 그래? 샤또 라뚜르 빈티지. 빈티지가 뭐야? 김대리 씨 공부 좀 해라. 무식하네. 그 해에 수확한 포도로 만들었다는 거야. 오케이. 내가 잘 되면 한턱 쏘고. 이제 김대리는 그 이름을 외우고 프랑스 레스토랑 갔어요. 같이 간 아가씨는 김대리는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닙니까? 무슨데요? 괜찮습니다. 지배인이 오고 메인 디시를 시켰어요. 와인을 시켜야 될 시간. 와인은 어떤 걸로 하시겠습니까? 외웠잖아. 네, 샤또 라뚜르 주세요. 지배인. 마침 그 제품이 지금 저희들 다 떨어져가지고 없습니다. 김대리는 패닉에 빠지는 거죠. 딱 하나 배워봤는데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는 마주항밖에 없는데
자, 그럼 지배인이 그걸 딱 보고 있으면 얘는 지금 샤또라뚜를 먹고 싶다고 얘기를 했죠. 위에 포지션. 근데 얘의 인트레스트는 가만히 보니까 작업주가 필요한 것이다. 지배인 형이 고생 많다.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고객님, 그러면 제가 다른 걸 한번 추천해 드릴까요? 그러면서 이게, 이 이태리어 와인 중에 간치아 하니문 모스크테라는 건데, 이름도 되게 어렵잖아요. 그 신의 물방울 7권에 보면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썼던 와인입니다. 이 보면 허니문이라 가지고 뭐 사랑을 프로포즈 하지 않습니까? 가격은 조금 씁니다. 김대리 구원을 받은 것이 딱 작업주잖아요. 이게 네네. 결국은 이것은 고객의 인트레스트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포지션과 인트레스트만 잘 구별을 해도 훨씬 더 고객을 바라볼 때 좀 더 이렇게 뚫어지게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아까 빙산 더 밑에는 히든 인트레스트라고 있었죠. 그건 대체 뭐냐? 그거는 더 숨겨진 그 사람의 욕구입니다. 그러니까 협상의 구수, 마케팅의 구수들은 히든 인트레스트를 자극한다. 그런 책의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카사노바예요. 카사노바가 18세기에 실제 생존했던 사람이고 엄청난 바람둥이로 우리가 알고 있죠. 인물이 좋나요? 요 사진은 좀 잘 나왔는데 별로 인물이 좋지가 않아요. 피부는 좀 좋아 보이는데 키도 작고 또 돈도 별로 없었어요. 근데 수많은 여인들이 다 자기가 돈 내고 이렇게 다 먹였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책에 보면 후세 남자들에게 힌트를 주는 거죠. 여인을 꼬시는 법 중에 하나 가르쳐 줄까?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미모가 뛰어난 여인에게는 그 여인의 지성을 칭찬하고 지성이 뛰어난 여인에게는 그 여인의 미모를 칭찬하라. 저는 그 말이 대단히